돈에 취하신 적은 없으세요? 없어요. 나 은근히 생각보다 되게 소탈해요. 나. 예를 들어 여행을 하더라도 비즈니스를 탈 수도 있는 거고 좋은 데 가가지고 그냥 이렇게 예약해. 오늘 주제는 바로 트레이더의 투자 편입니다. 자, 그러면 이렇게 차트 같은 거 우리 심리가 같이 차트랑 같이 흔들리잖아요. 심리를 알아야 투자에 이긴다라는 말이 있는데 투자계에서는 실제로 어떻게 생각하세요? 맞아요. 왜냐면 이번에 코로나19 때 공포심에 산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번 거죠. 그렇죠. 그 심리예요. 어떻게 보면 남들이 막 던질 때 외국인도 그때 막 던졌어요. 기관도 던지고. 그렇죠. 그렇게 던지는데 가감이 이게 들어가기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. 투자의 심리가 깨졌는데 남들 올라갈 때 막 사는 건 쉬워요. 근데 막상 혼자 막 급락 나오고 할 때는 더 떨어지는 거 아닌가? 그게 있을 수 있잖아요. 그때 가감이 이제 딱 들어가는 거지. 뭐든지 간에. 달러도 뭐 옛날에 막 떨어졌을 때도 혼자 막 들어와가지고 달러도 한 10% 정도 급등했었을걸요, 그 당시에도. 그래서 현금이라는 게 어느 정도 항상 갖고 있어야. 우리 김 작가님도 이때 샀지만 이 떨어졌을 때 현금이 없었으면 이 고점에서 괴로움에 빠져 있을 거 아니에요, 이게. 그래가지고 항상 좀 여윳돈을 갖고 하고 남들이 던질 때 강함이 좀 잡은 그런 배포도 좀 필요하고 그런 것 같아요, 내가 볼 때. 주식 투자 감으로 하는 거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. 촉과 감 있죠. 근데 그거는 공감하세요? 기본적으로 자기가 다 알고 난 다음에 촉과 느낌으로 하는 거지. 이평선, 캔들, 뭐 기본적 분석, 뭐 회사의 시향, 전세 변화, 뭐 이런 거 아무것도 모르고 무슨 촉과 경험치예요. 기본적으로 알고 난 다음에 다 통달하고 나서 경험과 촉, 느낌 이렇게 가는 거지.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, 백신 회사인지도 모르고, 뭐 하는 회사인지도 모르고, 뭐 아스크라 쟤네 이제 모더라 관련주인지 뭔지도 모르고,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백지 상태에서 그거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, 이게. 보컬님께서는 트레이딩, 단타로 굉장히 좀 많이 하시잖아요. 트레이딩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좀 오해는 있나요? 어떤 오해가 좀 있을까요? 오해는 없어요. 내 주변에서 트레이더로 잘 벌면 인정해 주는 거죠. 뭐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매매를 많이 열심히 해가지고서 돈을 버는 건데 어떻게 보면 세금도 많이 내고 그래가지고 맨날 이 급등락가의 싸움을 하는 건데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거래대금도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거래량도 터져가지고 옛날에 우리 코스닥 코스피 거래대금이 거의 2배가 넘어, 옛날보다 한 2배가 넘었다면서요. 그러니까 그런 게 조화가 다 되면서 주시하는 게 이게 점점 큰 시장이 돼가는 거지. 맨날 거래대금도 없으면 조그만 시장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. 나스닥, 다우 이런 애들 거래대금 보세요. 전 세계 사람들 다 와서. 그러니까 외국인도 우리나라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외국인들도 들어오고 하는 거지. 그럼 요즘에 또 주식이 워낙 핫하니까 전업 투자하려고 하는 분들 있잖아요. 그러니까 전업을 투자를 하려면 자기가 매매를 해봐가지고 이게 한 2년, 3년 꾸준하게 하락장도 경험을 해보고. 왜냐면 전업 투자라면 심리가 떨어져요. 원래 월급을 받는 사람들은 매달 돈이 들어오는 돈이 있잖아. 근데 이제 그 들어오는 돈이 없어져요. 그럼 심리가 쫄려요. 그럴 때는 좀 까지더라도 옛날에는 월급이 들어왔는데 월급이 없으니까 빨리 돈을 벌어야 돼. 그러다 보면 이제 악의순환이 되는 거죠. 미수 쓰게 되고 월 단위로 까지니까 뭔가 초조해지고 한두 달만 까져더라도 막 마이너스가 돼버리니까. 그래서 전업 투자가 상당히 생각보다 쉽지는 않은 거예요. 이게 기본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자기가 출처를 만들어 놓고 매매를 하면 좀 마음 편하게 매매를 하는데 이거를 모든 거를 이거에 한다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죠. 어느 정도 산전수전을 겪은 다음에 해야 되는 거죠. 이게. 나도 직장 다니다가 처음에 한 몇 년을 내가 고생을 했어요. 마찬가지처럼 이게 전업 투자를 한다 그러면 난 솔직히 말리고 싶어요. 이게 막상 실제로 HTS를 계속 보게 되면 심리가 흔들려요. 호가창이 막 움직이고 막 이게 심리가 무너져 버려요. 계속 이것도 쳐다보면 안 팔아야 될 걸 팔게 되고 막 그렇게 되니까. 일반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뭔가 기법 뭐 굉장히 궁금해하잖아요. 야, 뭐 이 보컬님 정도 되면 어떤 특별한 기법이 있지 않냐 하면서 뭐 또 제가 책을 보니까 기법이 뭐 나와 있는 게 급등주 돌파 눌림목 매매, 우량주 낙폭 가대 스윙 매매, 변동성 장애 때 코스피 200 선물 및 종목 선물 매매, 실적과 테마를 이용한 매매, 시장 주도주 돌파 매매, 저평가된 시장 성장성 주식 장기 투자, 배당주 투자, 단기 낙주 단기 매매 엄청 있는데 이 기법
좀 예의를 좀 한번 아니 해주세요. 이게 기법이 네. 지금 될 수가 없는 게 그 기법을 하나만 얘기한다 그래도 수많은 자료와 그죠. 내가 매매했던 타점과 그 때의 종목들을 다 해가지고 내가 왜 여기서 샀는지 이걸 왜 팔아야 되는지 그거를 종목마다 다 정해가지고 다 그걸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 시간에 그걸 내가 그쵸. 어떻게 다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. 그쵸. 이게 네. 특히 단기 매매 같은 경우는 이게 수많은 그 하나의 기법을 얘기하려고 해도 많은 시간이 좀 필요한 건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시장의 중심주들이 올라왔을 때 한 양봉 음봉 2개 내려왔을 때 뭐 그 정도는 게 눌림목 매매인데 N자형이 간다는 거죠. 엘리엇 파동처럼. 네. 그런 건데 그 안에서도 정확한 타점과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려고 그러면 이게 이 방송에서 좀 쉽지는 않죠. 맞잖아요. 이게 주식 전문 프로그램 그 데이 트레이딩 교육사 방송도 아니고 맞잖아요. 이게. 아니 그러면 어쨌든 사람들은 뭔가 기법, 뭔가 해답을 찾으려고 좀 하잖아요. 그리고 기법에 대한 건 맹신을 하지 마세요. 그 기법이 자기가 잘 맞다가 어느 순간 또 안 맞을 수가 있어요. 그 계속 그거 고수하다가 주식시장은 계속 움직이거든요. 네. 그에 맞게 계속 병행시켜야 돼요. 그 트레이딩 하신 분들이 계좌를 여러 개 쓰더라고요. 그죠. 나 같은 경우도 보통 3개는 써요. 왜냐면 파생 계좌 하나, 메인 계좌 하나, 서브 계좌 하나. 그럼 약간 그럼 여러 개 있으면 접속도 다르게 해야 되고 네. 귀찮고 그냥 제가 단순히 일반 정말 초보 투자 입장에서는 하나에 통합하는 게 편한 그러니까 거예요. 나는 저런 게 있어. 일단 내가 메인 계좌를 샀는데 물렸어. 그럼 서브 계좌는 더 싸게 사잖아. 아무튼 그렇게 할 때도 있는 거고. 네. 최소한 난 2개는 무조건 써요. 옛날부터 그게 오히려 편하더라고. 아마 다른 트레이더 분들도 비슷한 보통 한 2개 정도는 최소한 쓸 거예요. 좀 약간. 이게 1개 쓰는 사람도 있겠죠. 근데 나 같은 경우는 2개에 파생 계좌 1개. 이게. 어쨌든 보컬님은 트레이더로서 성공하셨잖아요. 성공하는 트레이더로서의 뭔가 좀 조건 같은 게 좀 있을 수 있을까요? 일단 뭐 마인드가 지금은 솔직히 약간 네. 이젠 좀 나이도 있고 좀 그래도 성공을 좀 했잖아요. 했죠. 했으니까 너무 했죠. 지금은 좀 마인드가 없는데 네. 투자 마인드가 맨날 8시 40분에 부시하게 일어날 때도 있고 아예 늦잠 술 마시면 늦잠 잘 때도 있고 하지만 옛날에는 칼같이 일어나서 깔끔히 세면하고 머리 깎고 나의 직장이다 딱 해가지고 매매 번개같이 미리 전날에 간종 딱 등록해놓고 시향 미국장 이런 거 다 보고 오늘은 뭘 매매를 해야 될까 그 머릿속에 오늘 매매할 걸 머릿속에 좀 저걸 해놓은 거죠. 이거를 올라가면은 어떻게 팔고 떨어지면은 어떻게 손절을 해야 될까. 내가 좀 매매를 하다가 만약에 실수를 해야 되더라도 내동 매매는 하지 말자. 내가 내동 매매 때문에 말린 거거든요. 그날 까진 거를 하루 만에 복구하려고. 정말 안 되면 그날은 매매를 그냥 끊자. 칼같이. 그래서 차라리 밖에 나가자. 이런 것도 이제 나의 마인드고 뭐 절제하자 막 일반적으로 투자 마인드들은 다 있어요. 자기만의 절제하자. 그리고 탐욕 부리지 말자. 저기 자기가 내동매매 같은 거 하지 말자. 이런 것들이 여기만 봐도 이렇게 막 했어요. 뭐 투자 마인드, 주식 투자할 때 여자 마인드, 종목이 없을 때 매매를 쉬어야 된다. 이런 게 나의 옛날에 매매였죠. 뭐 종목을 사랑하지 말자. 뭐 작전주 자기한테 들어오는 순간 쓰레기 정보라는 거 알아야 된다. 주식을 즐기자. 탐욕을 부리지 말자. 쉬는 것도 투자를 하지 말자. 이런 것들을 자기만의 몇 개를 딱 적어놓는 게 야, 저 이미지 화면을 띄워놓고 있을게요. 여기 마인드 일단 옛날에 이렇게 마인드가 있었죠. 근데 이제 그런 마인드도 머릿속에 아니고 이제는 딱 저거예요. 딱 마인드는 지금은 매매를 꼬이면 시작. 이거 하나만 지켜도 이젠 되더라고. 그때는 막 저런 마인드가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좀 내공이 있는 건지 몸에 박혀서 그런 건지 좀 그런 게 있네요. 이게 투자 마인드 중에서 이틀 이상 안 들고 간다와 오버나잇은 내 증권 이제 10% 이내만 한다는 건 리스크를 그만큼 그냥 줄이기 위해서. 줄이기 위해서. 그리고 단계로 들어간 거니까 어차피 이거는 내가 예를 들어 일주일 들고 간다 치면 그거에 맞게. 근데 뭐 이거는 한 2, 3일이면은 내가 2, 3일 됐는데 주가 떨어졌어. 그럼 내가 5일을 10일 들고 갈 수도 있잖아요. 그럼 내 마인드하고 원칙하고 안 맞잖아. 그럼 일단 오를 것 같아도 잘라요 나는. 이게. 그리고 미리 관심 종목 뽑아둔 것에 대해서 주로 매매하도록 한다. 왜냐면 중간에 갑자기 다른 매매 종목이 있어가지고 막 거래대금 상해 잡아가지고 나도 모르게 아침에 까지면 그거 해가지고 매매해가지고 더 까지거든. 보통 내가 시나리오를 짜놓잖아요. 간정해 놓으면 이거는 내일 어떻게 해서 이렇게 흘러간다. 머릿속에 이미지 트레이딩이 딱 돼 있으니까 매매하기가 수월해진 거지. 내일 어떻게 해서 얼마를 빠지면 어떻게 대응을 할 거며 주가가 오르면 어떻게 할 거며 매수는 어떻게 포지션을 취할 거며 수량은 얼마나 살 거며
이런 거를 이제 이미지 트레이닝을 미리 다 해놓고 시작을 하는 거죠. 그리고 이게 사실 저는 제일 공감이 갔어요. 판다음 올라가는 걸 후회하지 마라. 하도 많아서 그거를 후회하면 제일 사람들이 하는 게 이걸 쓰면 도대체 얼마를 버는 거야. 사실 다 그 얘기 하잖아요. 이걸 버텼으면 뭐 내가 원래 안 팔려고 했는데. 그래도 이익 낸 거에 감사하세요. 손실은 안 받잖아요. 그런 거를. 자그마한 거에도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. 난 주식시장에서 항상 좀 겸손하려고 해요. 왜냐면 시장에 주는 조그만 수익도 고맙게 받아야지. 이게 자기가 겸손을 안 하면 내가 자만에 빠지면 그만큼 나 옛날에 좀 뭐 주식 뭐 이거 그 기가에 거 마우스 클릭하면 버는 거 아니야. 막 진짜 막 돈 막 벌고 있을 때 바로 시장에서 나에게 힘들게 딱 오더라고요. 그러니까 좀 벼는 잘 나갈수록 좀 익을수록 고기를 숙이라 그런 게 있잖아요. 좀 약간 그렇게 가는 게 좀 좋지 않을까. 농론하려면 고수일수록 좀 내가 잘난 척도 하는 것도 좀 그렇고 항상 좀 일반적으로 할 때 야 돈 남아 많이 못 벌었어. 나 그래서 이게 방송 나오는 게 좀 두렵기도 해요. 이게. 그리고 요즘에 또 사실 주식 워낙 핫하다 보니까 주식 리딩방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개설되고 있잖아요. 뭐 카톡에서도 그렇고 그다음 유튜브에서도 약간 리딩 같은 느낌의 방송도 되게 많이 증가하고 있고. 리딩방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자기가 선침하면 불법이잖아요, 이게. 그렇죠. 그러니까 자기가 선침해도 안 하고 자기가 진짜 진심으로 회원들 돈 벌게 해주면은 그거는 난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. 그렇죠. 분명히 그거를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니야. 회비도 받으면서 선침해도 해버리면 그거는 약간 불법이잖아요. 완전 불법이죠. 그래가지고 이게 그 수많은 거는 결국엔 개미들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. 자기가 리딩방이라는 거는 그게 또 중독이 돼가지고 하면 자기는 공부 안 하게 되거든. 그 리딩방이 나중에 없어지면 어떡할 건데요. 만약에 그 리딩방이 정말 잘하는 리딩방이야. 결국에는 주식 투자는 자기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. 리딩을 진짜 잘하는 분이 만약에 있어서 한다고 해도 리딩 받으면서라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. 나는 뭐 리딩을 해본 적이 없어요. 이게. 왜냐면 내가 아직까지는 트레이더인데 트레이더가 내가 매매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 종목 좋아 보이는 거면 나도 같이 사다 보면은 내가 먼저 살 때도 있고 늦게 살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그런 걸 하면 안 되잖아요. 트레이더라면. 트레이더를 버리고 해야죠. 하려면은. 이게 주식 교육 같은 거야. 솔직하게 어디 가서도 교육 사이트들 요즘에 엄청 많잖아요. 많이 생겼죠. 예를 들어 한 30만 원, 50만 원 뭐 한다 쳐. 100만 원 한다 쳐. 그래서 만약에 들었는데 이거 정말 아닌 것 같다. 근데 어차피 영어 교육도 잘 가르치는 사람 돈 그렇게 들어가잖아. 똥 밟았다. 그쵸. 그렇게 뭐 생각하면 되는 건데 리딩은 끝없이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. 1년이든 2년이든 계속 회비가 얼마인지는 난 모르겠지만. 그렇죠. 근데 교육은 뭐 자기가 선택한 거에서 이렇게 수업료 내고 잘 가르치는 사람 앞에 들으면은 아깝지 않지 않을까요? 골프도 다 돈 내고 배우고 수학도 돈 내고 배우고 다 돈 내고 배우는데 잘만 가르쳐 준다면야. 뭔가 배움의 차원에서 활용해야지 완전 따라 들어간다라는 거는 좀 위험할 수 있다. 그렇죠. 내가 볼 때. 결국에는 주식은 자기가 홀로서기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아무리 지금의 주린이라도 언젠가는 주린이를 탈피를 해서 자기 스스로 종목 맨날 자기가 산 다음에 맨날 자기가 뭐가 잘못되니까 맨날 네이버 게시판 들락날락 해봐. 뭔 의미가 있어. 네이버 게시판 보면 안티들은 맨날 안티와 산티의 싸움가에 맨날 그건데 자기가 학관 그게 없으니까 맨날 네이버 게시판 가가지고 들락날락 그건 투자가 아니지. 내가 볼 때. 보컬님은 지금 나이가 40대 48이요. 네, 알겠습니다. 48세 40대 후반이시죠. 30대 초반 때부터 이제 주식 투자 굉장히 전문적으로 많이 하신 거잖아요. 그때는 주식으로 굉장히 좀 말아먹어서 뭐 오이도 가고 그다음에 서울역도 가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 사이에 한 20년 가까이 했던 주식 투자를 하면서 그러니까 일반 사람이 생각했을 때 큰 돈을 보셨잖아요. 돈에 취하신 적은 없으세요? 없어요. 나 은근히 생각보다 되게 소탈해요. 나 차 욕심도 별로 없고, 그냥 뭐 편하게, 그냥 뭐 예를 들어 여행 가면 뭐 비즈니스 정도 타고, 그냥 뭐 즐기면서 사는 거지 뭐. 즐기면서. 그러면 마누라 앞에 돈도 좀 많이 하고, 부모님 앞에 좀 하고, 뭐 기부도 할 수 있으면 좀 하고. 그럼 예전에 돈이 좀 없던 시절과 지금 어쨌든 사회적으로 봤을 땐 부자이신 거잖아요. 지금 딱 두 가지 입장에서
그러니까 돈이 없을 때와 지금 부자인 시절 가장 크게 다른 생각은 뭐인가요? 일단 부자는 이제 내가 옛날엔 돈에 쫓기는 인생을 했으면 이제 뭐 돈을 내가 쓰고 싶을 때 뭐 여유 있게 쓸 수 있으니까 좋긴 하잖아요. 부자가 되면은 네네네. 나쁘지는 않잖아요. 좋은 거죠. 자기가 어디 갈 때 예를 들어 여행을 가더라도 비즈니스를 탈 수도 있는 거고 좋은 호텔 가서도 여행 가서도 여기 옛날에는 이쪽 막 호텔스닷컴 가가지고 막 어디 싼 거 특가 나오고 그런 거 없이 그냥 좋은 데 가가지고 그냥 이렇게 예약해 이렇게 풀빌라 가서도 잘 수도 있는 거고 자기야 노력을 했으니까 그만큼 쓸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죠. 그러다가 뭐 정말 있으면은 뭐 기부도 한 번씩 할 수도 있으면 좋은 거고 뭐 차여도 뭐 사고 싶으면 사는 거고 이게 선택의 고민이 굉장히 줄어드는군요. 네, 그렇죠. 근데 돈이 없었던 시절에도 이게 있어요. 아, 난 부자가 됐을 때, 아, 어떻게 해야지. 그런 또 재미도 있어요. 이게. 사람이란 건 다 희망을 갖고 살아야지 행복한 거지. 진짜. 희망을 버리는 순간, 그거만큼 불행하다고 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. 맞아. 이게. 아무리 돈이 없어도, 나도 언젠간 부자가 될 수 있어. 맨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구질구질하지?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. 항상 생각을 했을 때, 나도 열심히 노력해서, 뭐 주식이 아니더라도, 열심히 어떤 회사에서도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고참들 앞에 인정받고 진급하고 즐겁게 해야지 왜 내 인생은 맨날 뭐 이재용 회장을 비교하면서 그렇게 하면 누군가를 비교한다기보다 자기 혼자 이 생활을 만족하면서 나도 이제 부자가 돼가지고 어떤 경제 프로그램도 열심히 보고 노력을 해야지 이렇게 가야지 부정적인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지? 난 노력했는데 왜 이것밖에 안 돼? 부정적으로 살면 계속 부정적인 거예요. 내 생각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. 내 가치관은. 긍정적으로 희망을 가지고. 노력을 했으면 그만한 대가를 받아야 되긴 맞는데 노력을 해도 안 될 수도 있잖아요. 그렇죠. 안 되더라도 더 노력을 해야지. 그런 식으로 가는 거죠. 그건 뭐 자기 상황이 왜 난 안 노력해도 안 돼. 그러면 끝까지 자기 앞에 비교하면 좀 안 좋잖아요.